6년 전 번개 회동이 다시 재현될 것이냐, 북미 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소식은 두 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구자 홍동아일보 신동아팀 부장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가 이번 주가 외교 슈퍼위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장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정들을 한번 짚어볼 텐데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요. 오늘 아침에 공군 1호기를 타고 1박 2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오른 건데 지금 보시면 이재명 대통령 내외와 정청래 민주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등 이재명 대통령의 출국을 배웅하는 원내 지도부들도 보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관계자들과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악수를 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아세안 정상회의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질 텐데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그 행사를 다 참석하지는 않고 조금 일찍 내일 오전 일정만 하고 귀국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에이펙 정상회의 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죠. 간략히 일정을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출국을 했고요. 내일 한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서 미국을 포함해서 한중일 정상들, 중국은 리창 총리가 오는데 이 한미일 중까지 내일 만나고 그다음에 다음 주 수요일, 이번 주죠. 이번 주 수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합니다. 이때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두 번째 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 날에는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6년 만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달 1일은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이 중에 이제 북미 회담까지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방한 직전에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 기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직접 했습니다.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Sir, while in South Korea, do you have any plans to meet with Kim Jong-un at the DMZ? Well, I would if he would contact. I mean, I was the last time I met you, and I put it out over the internet that I'm coming to South Korea. If he'd like to meet, I'm open to it. I'd do it. I mean, if you want to put out the word, I'm open to it. You know, they don't have a lot of telephone service. They have a lot of nuclear weapons, but not a lot of telephone service. So I'm open to it. I had a great relationship with him, and he probably knows I'm coming, right? But you want to put out the word, I'm open to it. 전 원장님, 네.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한국을 간다고 했다가 안 간다고 했다가 이게 말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했는데 결국엔 이제 옵니다. 근데 네. 올 때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의 생각은 얼마 전에 가자 전쟁이 좀 평화협정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이제 좀 마무리가 연말 뭐 내년 초면 좀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평화의 사도로 자신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 다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가 해결해야 할 과제, 자기 임기 중에 이거를 이제 북한 핵 문제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과거에도 일기 때도 그랬지만 김정은이라는 굉장히 이색적인 지도자 아닙니까? 국제적인 상식에 볼 때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전 세계의 스포트라이트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제 올해는 실패했지만 내년에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는데 아주 중요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을 만나기 위해서 상당히 공은 많이 들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일정을 쭉 보여드렸는데 만난다면 그 일정 중에 언제가 가장 유력할까요? 뭐 지금 이제 수요일 날 와가지고 이제 목요일 가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일단 부산으로 들어오는데 김정은을 만나는 것이 이제 뭐 북한으로 직접 들어갈 수는 없고 가장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게 판문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판문점은 이제 부산에서 오산으로 이제 공군 1호기로 이제 이동을 하고 오산에서 헬기로 이동하게 되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아하.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만난다면은 뭐 구체적인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과거에 이제 일기 때 있었던 북한과 미국 간의 핵협상 동력을 좀 다시 살리고 이제 한번 잘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어떤 프로세스를 시작하자 이런 정도의 얘기 플러스 덕담 정도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만난 자체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거고 다만 이제 김정은의 경우에는 6년 전에는 한 4개월 전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 협상이 있었어요. 예. 그 협상에서
이제 김정은이가 상당히 아쉽게도 협상에 실패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김정은이 이제 트럼프를 다시 만나서 이거를 한번 다시 돌파를 열어보겠다는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뭐 한 30시간 만에 쉽게 응해서 만나게 됐는데 이번은 그러한 그 절박한 그 만남의 필요성은 없어요. 다만 트럼프 2기가 출범하고 김정은으로서도 지금 북러 관계, 북중 관계를 정리한 상황에서 북미 관계를 터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사전 정지 작업에서 만나볼 필요성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면 6년 전 판문점 회동 이후에 두 번째 만남이 됩니다.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글을 올린 지 30시간 만에 깜짝 회동이 이뤄졌습니다. That's good. That's my honor. Would you like me to step across? 각하께서 한 발자국 건너시면 사상 처음으로 우리 땅을 밟으시는 미국 대통령이 되십니다. I'm okay with it. forward. You will be the I'd be first very U.S. president proud. to cross the I'd be this very line. proud to do that. Okay, let's do it. Come on. 여기 위에까지 미리 사전에 합의된 만남이 아닌가 이런 말들도 하던데 사실 난 어제 아침에 대통령께서 그런 의향을 표시하신 걸 보고 나 역시 깜짝 놀랐고 This was a special moment when I put out the social media notification. If he didn't show up, the press was going to make me look very bad. So you made us both look good, and I appreciate it. 방금 보고 오신 2019년 회담 때를 타임라인을 저희가 좀 살펴볼게요.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SNS로 글을 올린 지 5시간 만에 김정은 북한 북무위원장이 제안을 수락했고요. 그리고 27시간 뒤에 회담이 성사가 됐습니다. 결국에 제안한 지 32시간 만에 회담이 극적으로 성사가 된 건데요. 원장님, 이번에도 30시간 만에 그때처럼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깜짝 답변을 내놓을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지금 이번에 트럼프가 비행기를 출발하기 전에 김정은하고 만남이 열려 있다. 우리 내가 알렸다 얘기했고 북한은 핵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핵국가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은 우리 핵 포기시킬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만날 수 있다는 게 북한의 일관된 입장인데 거기에 일정 부분 이번에 트럼프가 화답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정은으로서 한번 만나볼 동기가 있을 텐데 그 당시에는 이제 물밑에서 많이 접촉을 했죠. 지금도 만약에 김정은으로서 트럼프의 저 발언에 대해서 흥미를 느낀다면 물밑 접촉이 시작됐다고 봐야죠. 우리가 모르지만 어떤 접촉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면은 만남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다만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 평화의 집에서 만났어요. 우리 측 건물에서.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 관계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 측으로 내려와서 만날 가능성은 없죠. 만약에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판문점 북한 쪽, 판문각 쪽에서 만남이 있을 수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거기 북한 지역에 화단을 정리하고 이렇게 미화 작업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긴 맥락에서 보면은 북한도 만에 하나의 가능성에 대비해서 준비는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장훈 장님, 이게 2019년 때만 해도 깜짝 놀랄 만한 제안이었다라고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게 두 번째다 보니까 그때보다는 좀 덜 놀랐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북러 관계가 좀 더 돈독해졌다. 그러니까 좀 든든한 뒷배가 생겼다라는 지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화답을 할 것이냐 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만약 성사된다라면 일종의 조건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측으로서는 지난 2019년 하노이 노딜 그리고 판문점에서의 깜짝 만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 대북 제재가 풀리지도 않았고 북한 핵 보유에 대한 어떠한 미국 측의 긍정적인 시그널 답변도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빌드업을 해오는 과정을 보면 북한에서는 끊임없이 비핵화를 전제 조건으로만 세우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용의가 있다라고 밝혔고 그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내에서 북한은 일종의 뉴클리어 파워다. 그러니까 핵 보유국 지위라는 아주 우월적 지위까지는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핵무기가 사실상 있는 국가, 핵을 용인할 수 있는 국가다라는 일종의 북한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안 만난다라면
자신이 제시한 조건이 충족됐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무서워서 못 만난 것이냐, 이제 이런 비난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언급해 주신 그 핵보유국 관련한 발언 지금 목소리로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죠. 만약 미국이 허황한 비핵 받침용을 털어버리고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서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They say that in order to have talks with the U.S., they have to be recognized as a nuclear power. Is that something you're open to? I think they are sort of a nuclear power. I mean, when you say they have to be recognized as a nuclear power, well, they got a lot of nuclear weapons. 일전에 제가 전 원장님 모시고 방송을 할 때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는 그 현실은 인정하더라도 네. 우리로서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는 없다. 네. 이런 말씀을 주신 게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저 이야기는 우리의 스탠스와는 전혀 다르고 도움이 안 되는 발언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의 저 입장도 사실 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과 큰 차이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우리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얘기하셨듯이 북한이 매년 10개 이상의 핵탄두를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수십 개를 가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현실을 인정한 건데 문제는 핵 보유국 지위를 국제법적으로 인정하느냐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 우리가 당면한 현실은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고 예. 북한이 핵 국가라는 거를 자기네들이 헌법에 그 고착시켜 놨기 때문에 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우리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고 우리한테는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가지고 있는 이제 현실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 문제는 지금 과연 그럼 북한이 저런 케이스가 처음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인도와 파키스탄도 98년도에 각각 5차례, 6차례 핵실험하고 핵 국가가 됐어요. 예. 물론 국제법적으로 인도와 파키스탄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세계 어느 나라도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 보유라는 것, 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대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예. 심지어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국내적으로 이렇게 치안이 불안하기 때문에 파키스탄 군에서 가지고 있는 핵탄두가 유출될 가능성도 있어서 미국에서는 파키스탄의 핵을 관리하도록 기술 지원해주고 재정 지원도 해주고 있거든요. 예.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는 북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저는 제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이제 공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넘어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연일 북러와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양은 언제나 모스크바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친선 단결은 영원할 것입니다. 세대가 바뀌어도 우리 인민은 중국 인민의 우수한 아들, 딸들이 뿌린 선열과 불멸의 공적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네,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우선 다지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이렇게 직접적인 메시지는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원장님. 그런데 사실 그러면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핵 능력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거잖아요. 네. 이거는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건가요? 김정은으로서는 이거 미국과 회담이 되겠네. 우리가 일종 미국이 아주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 능력은 좀 폐기하되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상황에는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예. 예. 많은 분들이 지금 북중 북러 관계가 개선되는데 북미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까 말씀하시지만 이제 북한은 과거부터 강대국들 사이에서 소위 그 등거리 외교를 할아버지 김일성 때부터 잘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관계를 개선하더라도 일정 부분 항상 거리를 두면서 그 전략적 이익을 취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프로세스에서 김정은이 마지막으로 화력 점정을 찍어야 될 부분이 북미 관계입니다. 예. 핵 문제가 잘 타협이 돼서 북미 관계가 개선이 되면은 저는 북미 수교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일부에서도 북한이 일본, 미국과 수교하는 걸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 우리로서는 상당히 더 외교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거죠. 원장님께 이거 여쭤보고 싶은데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네. 북한과의 회담이 더 관심 있을까요? 대한민국과의 관세 협상이 더 관심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관세 협상에 관심이 있죠. 지금 돈이 당장 걸린 문제이지만,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트럼프의 어떤 그 대통령으로서의 그 레가시,
자기의 그 위상을 국제사회에 정립하는 데 있어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과 핵 문제 해결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예. 저거는 사실 90년대 초부터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 해결은 못한 문제입니다. 예. 이거를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 부분 해결하고 미국 국민들에게 내가 우리 본토에 떨어지는 북한 핵 위협을 막았다라고 선언을 한다면 예. 저거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매력적인 아젠다죠.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지금 이 에이펙을 앞두고 북미 회담도 있지만 우리로서는 관세 협상 문제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이 북미 회담이 성사가 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얻지 못한다면 결국 관세에 관해서 우리나라의 압박이 더 가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관세 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서 미국을 여러 번 방문한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번에 귀국하면서 다소 자신이 없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방미 전보다는 에이펙 계기의 타결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거 한두 가지가 끝까지 이렇게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그런 형국인데, 에이펙 계기 타결을 기대한다 그러면 갈 길이 멀고. 구장부장님, 네.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한국만 준비되어 있으면 난 서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것도 한국을 압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급한 게 누구냐를 생각을 해보면 돈을 받을 사람은 오늘 받으나 내년에 받으나 후년에 받으나 돈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줄 돈이 없는데 막대한 그 예산을 들여서 미국에 투자해야 되는 우리 정부,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시간에 촉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지 않음으로써 우리 자동차들이 그 부과받고 있는 관세율이 다른 경쟁국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예. 하루빨리 관세 협상이 타결돼야 될 필요성이 한국이 더 높기 때문에 이 같은 사정을 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시간을 오히려 더 촉박하게 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를 좀 압박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원장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이 관세 문제와 북미 회담이 좀 연결돼 있다고 보세요? 저는 직접적인 연관 관계는 없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일단은 관세 협상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지만 북미 대화는 아직 우리가 예상 정도 하는 거 아닙니까? 큰 영향은 없을 거고, 오히려 김정은과 그 트럼프의 관세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이거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에이펙보다 더 큰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모든 세계 언론이 저쪽으로 빨려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에이펙을 국가적인 행사로 생각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당혹스러워질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김정은으로서는 그 점을 노리고 트럼프를 만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